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마지막 단원인 우주 팽창을 배우기 전에 배경 지식을 한번 쌓기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마지막 단원은 우주 팽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 이론은 최근에 정립이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최신 이론이다라는 건데, 이러한 이론이 정립되기까지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별이 있는데 이 별빛이 모두 지구에 도달하면은 하늘은 밤에도 대낮같이 환하게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우주에 끝이 없고 별들이 무한히 먼 곳까지 흩어져 있다면 밤하늘은 어느 곳이나 별빛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대낮처럼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밤하늘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케플러와 뉴턴 같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인데요. 19세기 초 독일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올베르스가 이러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고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이 문제에서 논쟁의 핵심은 우주의 크기가 무한한지 유한한지에 대한 것이고요. 올베르스는 우주가 무한하지만 우주 공간에는 별빛을 흡수하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밤하늘이 깜깜하게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별빛을 흡수한 먼지도 점차 온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므로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밤하늘이 깜깜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내리다가 현대 우주론이 정립되고 나서야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요. 밤하늘이 깜깜한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유한한 데다가 우주 탄생 초기에 생겨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에서 나온 빛이 우리에게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우주 팽창에 따른 은하의 후퇴로 빛의 파장이 길어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현대 우주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하의 후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도플러 효과 배웠습니다.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별로부터 오는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모습이 보였죠. 우리 은하의 후퇴,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는데 파장이 길어져 가지고 우리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난 긴 파장의 형태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미래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른 과학 이론과 마찬가지로 우주론의 이론들도 관측에 의해서 검증을 받게 되고요. 검증 과정에서 이론은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되거나 보완되기도 합니다. 현재 제기된 이론들 중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우리 우주론은 바로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빅뱅 우주론이죠. 이러한 빅뱅 우주론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래요. 때는 1922년 아인슈타인의 우주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정말 유명한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우주 이론을 말하게 되는데 은하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을 하면은 우주는 곧 붕괴되고 지금 같은 우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괴상한 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가운데 이 람다 표시가 있습니다. 이 람다 항을 넣음으로써 우리 만유인력에 반대되는 힘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주상수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팽창도 붕괴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유인력들이 은하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다라면은 우주가 붕괴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밀어내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을 거고 그것을 우리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인슈타인론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르메트르라는 사람인데 우주 전체 질량에 해당하는 단일 원자가 서서히 분열하면서 확산되었고 지금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에 비슷한 느낌인데 우주가 초기에 커다란 원자였으며 이 원자가 붕괴를 하면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빅뱅 우주론처럼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그 우주론과 이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팽창하지도 않고 붕괴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르메트르는 점점 이렇게 팽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아인슈타인의 위상과 명성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르메트르의 우주론은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제시한 팽창하는 우주 모델은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우주 모델입니다. 르메트르는 당시 아인슈타인이 정말 위대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우주는 팽창하지도 않고 붕괴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천문학자 허블이 발견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은하들의 후퇴하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해 빨라진다.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뒤로 후퇴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을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하나 작성하게 되는데, distance, 거리죠. 그 다음에 velocity, 속도입니다. 우리로부터 멀어질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가 후퇴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진다라는 거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허블이 이러한 관측 사실을 발표하자마자 아인슈타인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이 관측한 그 천문대에서 자신 또한 이렇게 관측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펙트럼 3개가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은하,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은하, 그 다음에 매우 멀리 떨어진 은하를 이렇게 스펙트럼 관측을 해봤는데, 우리 근처에 있는 은하에 흡수선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있는 은하가 적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관측을 보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도입한 이 우주상수가 정말 거짓이었구나, 나의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이제 이론이 만들어지고 빅뱅 우주론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빅뱅 우주론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평평도 문제, 그 다음에 지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균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빅뱅 과정에서 우주 초기에 갑자기 거대하게 팽창했다라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인데, 빅뱅, 초고온, 초고밀도에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팽창하는 게 어떤 구간에서 갑자기 확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갑작스럽게 팽창한 인플레이션 이론대로라면은 우주는 갑자기 팽창한 다음에 중력에 의해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속되어야 하는데,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팽창하는 속도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 끌어당기는 힘보다 밀어내는 힘이 뭔가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우주상수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가속 팽창하는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우주론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우주 전체의 물질과 에너지를 비율로 이렇게 나타낸 표인데, 여기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다크 매럴, 암흑 물질이 있고, 여기 3.6%, 0.4%에 해당하는 성간가스, 그 다음에 별, 이렇게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4%에 해당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는 우주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는 우주는 전체에서 4%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계속해서 가속 팽창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에 이런 가속 팽창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원 마지막 내용이 이 가속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 우주론이 정립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